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미술 작가 허요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개체와 전체 간의 그런 어떤 관계를 살피면서 그걸 색깔로 표현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페인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레미 컨설팅을 통해서 2015년도에 영국에 유학을 갔었고, 2018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졸업한 학교는 슬레이드 스쿨 오브 파인 아트를 졸업하였고 전공은 스컵처였습니다. 제가 유학을 다녀오고 나서 배운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누군가 제 학교 후배나 아는 사람이 이제 미술로서 유학을 간다고 하면 꼭 이런 어드바이스나 조언 같은 걸 좀 들려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마침 오늘 이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제가 바로 네, 오케이를 해서 자리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어떤 분들에게 미술 유학을 권하고 싶냐면 내가 정말 졸업해서 전업 작가가 될 거다라고 굳게 마음을 먹으신 분들에게만 미술 유학을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미술 유학을 가면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 커리큘럼에서는 대학 커리큘럼에서는 이제 미술 전공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가 작가를 지향하지 않거나 어떤 아트와 관련된 다른 디자인이나 뭐 이런 일로 빠질 수 있게끔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다면 제가 다녀온 런던은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없었고 무조건 작가를 키우는 데만 집중이 모든 커리큘럼이 그렇게 집중이 돼 있는 곳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작가를 정말 하실 분들만 미술 유학을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미술 유학을 권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랑 커리큘럼이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카데믹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치고 이거를 발표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어떤 게 미술이라는 그런 어떤 범주 안에서 많은 커리큘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아카데믹한 사실 커리큘럼이 없어요. 그냥 약속 잡아서 튜터랑 만나고 프로페서랑 상담하고 나 요즘 이런 거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그게 다거든요. 정말 내 작업을 발표하게 되는 거는 졸업 전시 아니면은 인터임 쇼라고 학기 중간에 하는 그런 학교 내 전시가 있습니다. 그런 전시가 거의 전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는데 굉장히 자유로워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재료도 자유롭고, 그리고 제가 유학을 가서 정말 크게 배운 게 있다면 영국 학생들의 열정이었어요. 그냥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계속 작업을 합니다. 내가 할 게 없어도 작업실에 가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나오는 게 많겠죠. 많고 작업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저는 열정이 있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만 저들의 작업과 내 작업이 경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돌아와서 무작정 그냥 10 to 5를 일단 시작을 했고 어쨌든 그 시간대를 계속 맞춰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매일 작업을 하는 거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는 그런 점에서 네,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영국에서 배운 점이 있다면 아주 사소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키워나가느냐 그거에 관한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저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배웠던 것들을 살펴보면 그리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보면 크면서 제가 못하는 걸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수학이 약하다 그러면은 넌 수학 공부를 더 해야 돼. 뭐 영어는 잘해? 그럼 영어는 냅둘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의 단점들을 채우기 위한 공부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근데 런던은 아니더라고요. 런던은 아니고 내가 정말 관심 있거나 정말 내 인생이 너무 사소하지만 내가 집착하고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그런 정말 작은 걸 하나를 찾아내요. 정말 작은 걸 하나를 찾아내서 그거를 현미경으로 막 100배, 200배 확대하듯이 그거를 엄청나게 증폭시키는 방법을 배웁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그런 나의 관심사나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큰 부분이 되기까지 너무 완벽주의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어요.
영국에서는 정말 내가 길 가다가 뭐 꽃 한 송이를 발견했는데 그거 가지고 작업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무한한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교수님들과도, 그러니까 크리틱 시간에 그런 걸 주로 이제 많이 다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색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찾았다고 봐야죠. 영국에 가서. 그게, 네, 가장 크게 배운 것 중에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후회되는 것도 있어요. 후회되는 게 뭐냐면 제가 너무 많이 놀았어요. 너무 많이 놀아서 사실 작업에 막 집중하거나 이러질 못했기 때문에 다시 유학을 간다면 학교 생활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에세이를 왜 컨설팅을 받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미술인데 포트폴리오가 전부 아니냐. 그런데 사실 포트폴리오에서 처음 판가름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일단 선별된 포트폴리오를 학생들이 또 다시 재검열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교수들이 괜찮다고 뽑아놨던 포트폴리오를 그 학교 학생들이 한 번 더 걸러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건 맞는데 그 포트폴리오로 인해서 한 3배수 정도로 뽑았습니다. 그 3배수 안에서 추려지는 거는 에세이예요. 사실 저는 GPA가 굉장히 낮은 편이었고 GPA가 높아서 장학금을 받고 들어간 애들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아무튼 저는 그냥 제 돈 내고 들어갔어요. 근데 GPA는 저는 말씀드리자면 4.5 만점에 3점 초반대, 3.23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포트폴리오가 아무리 좋아도 그 3배수 안에 들었어도 거기서 에세이가 별로면 추려질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교수들이 이제 인터뷰를 요청하는데 이게 유난히 좀 에세이를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를 끌리는 사람 보고는 직접 오라고 해요, 학교로. 에세이에서 별로 끌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직접 오라고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스카이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많고, 제 주변에는 없었는데 매일 인터뷰 했다는 사람도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에세이가 중요하고 포트폴리오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에세이와 포트폴리오 두 개고, 영어 점수는 사실 미달이어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아는 한국인 친구가 IELTS 평점 6.5가 안 됐어요. 근데 학교에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포트폴리오랑 에세이가 좋으니까 일단 가입학을 시켜요. 가입학을 시키고 그 뒤에 이제 1년 동안 영어 코스를 듣게 해서 그 코스를 통과하면 학교에 들어오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에 대해서도 또 너무 집착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나의 내공을 올려서 포트폴리오와 에세이에 더 힘을 쏟는 방식으로. 그리고 인터뷰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인터뷰 문화의 차이인데, 한국은 인터뷰 자리가 아니라 약간 심사 느낌입니다. 심사하고 나를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느낌? 근데 영국 인터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수들이 내 옆에 앉아요. 나랑 같이 키보드 눌러가면서 PPT를 같이 감상을 합니다. 내가 준비했던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그걸 PPT로 만들어서 같이 감상을 하고 이거를 옆에서 친구처럼 물어봐요. 너 근데 이 작업에서 나는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너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런 걸 보게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질문을 자세하게 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질문을 듣고 버벅거리지 않을 정도로 질문에서부터 이미 굉장히 자세합니다. 그래서 딱 원하는 것을 물어봐 주고 대답할 수 있고, 그래서 인터뷰 문화가 우리나라랑 상당히 다르다는 거. 그냥 친구가 옆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듯이 내 작업 보고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고, 네, 그런다는 거. 왜냐하면 평가는 이미 포트폴리오와 에세이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정말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유학 가서 좋았던 점을 말씀드리자면, 배웠던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랑 사실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좋았으니까 제가 배운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좋았던 점은 뭐냐면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거. 학교 안에서는 학생들이 거의 동등하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대우를 해줍니다. 다양성 중에서도 어떤 일이 기억에 남냐면,
저희가 이제 작업을 발표하고 크리틱 시간을 갖잖아요. 스튜디오를 그 청소해 주시는 청소부 아저씨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청소부 아저씨랑 같이 어쩌다 보니까 크릿을 그냥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잘 받아주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융화가 잘 되고, 그러니까 작업 내용을 심지어 그 청소부 분들도 조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원래 약간 미술에 관심이 많은 분이셨거나. 그런데 그런 분이 그냥 크리틱 시간에 끼어들어서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데도 사람들이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그냥 다 같이 웃고 뭐 잘 지내고 이렇다는 거. 그런 거가 확실히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고 좀 개방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절대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이런 거 잘 없다는 거. 그리고 영국에서 되게 좋았던 점이 뭐였냐면, 특히 MFA 코र्스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20대 초반부터 60대 중반까지 들어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한 실기실에 나보다 어린 애부터 나의 부모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까지 다 있는 거예요. 나이 층이. 그런데 다 대화가 돼요. 아무래도 나이로 뭔가를 이렇게 재고 따지고 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자기 의견만 막 앞서서 내세우고 막 이럴 거라고 상상을 하지 않나요? 근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 편견을 진짜 다 깨부숴준 제 친구가 있거든요. 산드라라는 친구인데 그 할머니예요. 60대 이제 한 중반 후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저희 과 안에 모든 일을 진짜 솔선수범 나셔서 다 도맡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해야 하는 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이 모임도 만들고 뭐 플랜도 짜고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투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것 포맷도 다 만들어 오시고, 그러면서 네, 굉장히 많은 편견이 사라졌고 심지어 저보다 인터넷을 잘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나이에 대한 편견이 없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나이대로 작가를 구분하는데, 그냥 제가 바라본 현대미술계를 말씀드리자면 20대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모임 이렇게 나랑 어울려 다니는 그런 파티 그룹 사람들이 있으면서 여기저기서 전시를 많이 합니다. 비영리 공간에서 많은 전시들을 합니다. 실험적인 미술도 하고 해가지고 경력을 쌓고, 30대에는 이제 좀 괜찮은 곳에서 개인전을 하고, 40대에는 수상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작가들의 전형적인 루트거든요. 예술의 전당에 로즈 와일리 왔었잖아요. 근데 로즈 와일리가 제가 알기로는 미술을 관뒀다가 40 넘어서 다시 시작을 해서 차고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70대의 영 아티스트 그걸로 선정이 됐어요. 로즈 와일리는 70대가 넘어서 자기의 작가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아마 80 정도에 접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이변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거, 런던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리고 요새 미술 박사를 많이 가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얼마 몇 달 전에 알아본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강사 자리 혹은 교수 자리를 컨택을 하려면 박사 이상의 학력이나 박사에 준하는 전시 및 활동 경력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생들이 박사를 많이 가는데 근데 박사 코스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기본 6년 정도 걸리고 모든 코스를 다 영어로 진행을 해야 되고, 굉장히 아무튼 오래 걸리는 코스라는 거, 제출해야 되는 과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양이 많고, 아시는 분은 이제 영국에서 박사를 하셨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산지 되게 오래되셔가지고 영어도 능통하고 대학도 다 영어권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거라고 보고요. 그냥 한국에서 BA 나오고 MA 나오고 갑자기 PhD를 영어권에서 한다, 이거는 진짜 무리수고, 그렇지만 내가 영어가 된다 뭐 아니면은 나는 진짜 교수 자리에 목숨 걸었다 하시면 박사를 해외에서 하시는 것도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그 수업료 fee는 얼마나 들었냐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자주 듣는데 저는 2년 합쳐서 거의 2억 들었어요. 그러니까 tuition,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활동비, 그다음에 식비, 렌트 뭐 이런 거 다 합해서 한 2억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튜이션만 같은 경우는 제가 있을 당시에 3,500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3,500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4천만 원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브렉시트가 진행이 되면서 튜이션에 있어서 많은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영국에서 브레인 드레인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그동안 그 인터내셔널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똑똑한 인터내셔널 애들이 와가지고 런던을 지탱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사실 굉장히 컸는데 그게 이제 브렉시트가 되면서 메리트가 사라지잖아요. 영국에 있는 메리트가 사라져 버리니까 애들이 다 떠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자 받기도 점점점 힘들어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나 유학 가서 알바하면서 그 돈으로 이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체력 왕이 아닌 이상은 왜냐면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고 그 생소한 나라에 적응해야 되는 부분도 또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알바를 하면서 그 돈으로 나의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웬만큼 돈을 마련해 가셔서 그 다음에 나의 이제 작업비나 요 정도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만 내가 알바로 충당하겠다 하면 약간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생활비 이런 거 다 합쳐서 한 150 아니죠. 렌트 빼고가 150이었죠. 그러니까 렌트를 빼고 150 정도 들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 네.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웬만큼 돈을 준비해 갔었고, 가서는 저는 알바는 하지 않았어요. 그 장학금 제도가 있잖아요. 영국의 장학금 제도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미국만큼 영국의 장학금이, 그러니까 장학금 제도 자체는 잘 되어 있는데, 아시안이나 코리안을 위한 장학금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고, 제가 아는 장학금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한국인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두 개인데 첫 번째가 내가 입학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받는 경우. 근데 풀 커버는 안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토탈 튜이션이 27,000파운드 정도였을 때 그 중에 한 5,000파운드 정도 1년에 그렇게 제한은 정도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영국 문화원 맞죠? 문화원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근데 그 장학금은 액수가 꽤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근데 그 영국 문화원에서 주는 장학금에는 그게 걸려 있어요. 제약이 걸려 있어요. 내가 영국 유학을 마치는 즉시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제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신청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국으로 유학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한국인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제가 영국에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국에 가게 된 이유는 일단 뭐 학교가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작가는 자기 작업 성향과 맞는 곳을 찾아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똑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나는 말발로 내 작업에 관한 설명 이런 거 있잖아요. 크리틱으로 승부를 거는 스타일이다. 이러면은 예를 들면 골드스미스를 가거나 아니면 나는 내 작업에 있어서 완성도가 완전 퍼펙트하고 막 나는 졸업하자마자 전업작가 막 될 수 있어 막 이런 스타일인 경우는 RCA를 많이 가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조금 더 자본 논리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자본 논리가 많이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요구한다는 거. 그렇지만 영국이나 기타 유럽 쪽은 약간 과정을 더 중시하는 부분이 많이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슬레이드를 찾았죠. 슬레이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냐면 슬레이드는 사실 좀 극단적인 친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니면 내 색깔이 정말 짙은 사람.
내 색깔이 정말 짙은 사람 많이 들어오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학교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수성 풍부한 친구들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휴학에 관한 문제예요. 디퍼. 그러니까 휴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휴학 신청이 되거든요. 근데 영국의 학교들은 그렇지 않아요. 휴학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3단계를 거쳐요. 나의 튜터와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내 과의 프로페서랑 상담을 하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컬리지나 학교의 헤드랑도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휴학을 하게 되는데 휴학하는 과정이 그렇게 막 우리나라처럼 간단하거나 명료하지 않다는 거. 왜냐면 휴학이 영국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걸로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휴학을 하고 나서 관두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시로 휴학하거나 이런 게 많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휴학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6년에 휴학을 해서 2017년에 돌아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휴학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 마침 브렉시트가 한창 논의 중이었던 때라 저랑 휴학한 학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학교 학생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또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 과에 저 같은 경우는 스컵처 20명, 페인팅 한 30명에서 50명 사이였던 것 같고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휴학을 한 학생들이 한 5명에서 10명 사이였다는 거. 그리고 아시안계를 제외한 그 로컬 애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 제가 복학을 했을 때. 그 브렉시트가 일어나면서 사실 런던에 살던 많은 친구들이 다시 원래 살던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없어진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휴학을 하게 되면 이제 테크니컬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비자랑 보험을 다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비용이 들긴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고 그렇지만 네. 아무튼 그걸 다시 신청해야 된다는 거 처음부터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조금 복잡해지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졸업을 하고 나서 세금을 내라고 저한테 날아온 거예요. 거긴 주민세가 있어요. 그 독촉장이 한국까지 날아왔어요. 애초에 등록했던 거주 기간이 2017년도에 돌아갔을 때 2018년도 아마 10월까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2018년도 10월까지로 작성을 해서 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18년 8월에 바로 나왔어요. 바로 나와버리는 바람에 두 달치 레지덴셜 피를 내라고 아무튼 한국까지 독촉장이 날아왔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안 낼 시에는 다음번 입국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세금은 진짜 꼭꼭 내시는 편이 좋아요. 그것도 이제 여권에 어떻게 보면 기록이 되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작가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유학을 꼭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냥 제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거기 가서 너무 많이 변했고 삶에서 가치를 두는 부분도 하나하나 모두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진짜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찾은 기분이 많이 들거든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네 저는 그랬어요. 왜냐면 일단 제 작업에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봐주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없었거든요. 제가 영국에서 들었던 수업 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로웠다는 거. 여유롭고 누군가의 작업을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헐뜯는 그런 비난이 아니라 당사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해주고 거기서 가치를 찾아봐주고 너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 라고까지만 말을 해주는 딱 그 정도가 저는 좋았던 것 같거든요. 절대 제가 누군지 섣불리 단정 짓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변하면 또 작업도 변하는 거고 그거를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크리틱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은 항상 죽을 때까지 모든 작업은 그냥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그냥 주관이 딱 선 거는 제가 유학을 갔다 와서 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은 꼭 유학을 가시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가실 경우에는 내 작업의 색깔과 정말 잘 맞는 데를 찾으시라는 거. 그거는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패컬티에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작업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졸업생들의 작업을 볼 수 있는데 작업을 보실 때 어떤 방향으로 보셔야 되냐면 그냥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정확히 다루고 있는 주제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탐구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의 심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랑 맞는 작업은 내가 보고 좋아하는 작업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작업에서 뭔가 감동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작업이 나한테 좋은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나랑 맞는 사람들이 갔던 곳이고 나랑 맞는 사람들이 또 들어올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한 교수진들이 또 그렇게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패컬티의 그런 정보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네, 꼭 찾아보시라는 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